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지겹도록 남양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31세대 전원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남양주 화도에 위치해 있는데 드디어 마지막 모델하우스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31세대 중에 분양이 된 곳도 있고 아직 내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곳도 있고 해서 오늘 촬영에서 소개해드릴 이 모델하우스가 현재 공사가 완료된 모델하우스 중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제가 남양주를 올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참 저한테 2019년에 남양주 많이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어디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거냐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답글을 드렸던 기억으로는 경기 광주나 용인 쪽을 좀 들락거릴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2020년에는 정말 용인과 경기 광주 라인들을 제가 또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집들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남양주 화도에 있는 31세대 전원주택 분양 현장의 마지막 모델하우스 타입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촬영해서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는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 6차례 와서 6번의 모델하우스들을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모델하우스 촬영인데 당분간, 그러니까 어쩌면 앞으로는 이 지역을 올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질질 짜지 않을까 이런 우스운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 눈에 참 익숙한 풍경의 마을입니다. 입지 조건은 빠른 집 소개를 위해서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전체 대지 면적은 127.9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1층과 2층 포함해서 58평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외장은 파벽과 지붕은 스패니쉬 기와를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구조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가스 난방이 가능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주차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이 마당 앞쪽에 이렇게 2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모델하우스 타입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넓은 마당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네, 이 세대 현관 앞에 보면 잔디가 이렇게 좀 깔려 있는데 이 공간이 마당 같은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 다른 모델하우스 타입들 보시면 이렇게 마당이 넓게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 모델하우스 타입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요 라인이 전부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부 들어가서 하나씩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이고요. 게이트맨에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폭이 좀 있는 편이라서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도 이렇게 5칸이 쭉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신발장은 없는데요. 이렇게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괄소등 장치는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해드리고요. 중문은 망임 유리가 있는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모델하우스 타입이 그동안 제가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다른 모델하우스 타입들보다 그래도 거실 공간이 가장 쓸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전에 둘러보면서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표시를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실 사이즈는 됩니다. 그동안 다른 모델하우스 타입들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거실이 길게 빠져 있거나 막 이래서 보시는 분들께서 이 구조가 뭐 이러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안정적인 거실 구조가 아닌가 싶고요. 층고도 2m 70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게 층고가 설계된 집이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아쉽게도 북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커튼이 쳐져 있는데 커튼을 쳐서 보면 바로 앞에 다른 건물의 지붕이 보입니다. 저기 바깥쪽까지 내다 보이긴 하는데요. 바로 앞에 다른 집 지붕이 보이니까 개방감은
있지는 않습니다. 1층은 이런데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확실히 탁 트여 있긴 합니다. 다만 북서향이라서 오후에는 해가 이쪽에서만 들이쳐서 거실 안쪽까지는 깊숙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참고하셔야겠죠. 사용된 창호는 시스템 창호입니다. 살라만더 제품이고요. 틸트 기능이 있습니다. 자, 거실 살펴보셨고요. 제가 안쪽에서 일괄 소등 장치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식이고요. 딱 누르면 전체 소등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거실 포함해서 메인 공간에 온도 조절기가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하고요. 바닥은 거실, 주방 포함해서 무광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 안쪽은 전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 봐야 될 텐데 주방 옆에 다이닝룸이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사이즈도 넉넉한 편이고요. 식사는 이쪽에 나와서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이닝룸 바로 옆에 이렇게 메인 주방이 있습니다. 메인 주방은 11자 형태인데요. 다른 타입들의 주방보다 확실히 확 넓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이 앞쪽은 이렇게 바처럼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레벨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의자 보이시죠? 이렇게 바 의자 같은 거 좀 높은 의자를 갖다 놓고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식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다이닝룸에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쪽에 냉장고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2대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냉장고들이 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보실 이 멀티룸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가구들은 전부 한샘 정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레인지 호드도 역시 한샘 정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주방 바로 옆에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데요. 세탁기 한 대 그리고 수직으로 건조기까지 놓고 사용은 가능합니다.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당연하게도 1등급 제품이고요. 공간은 아주 넉넉하진 않아서 다른 수납 공간으로 활용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1층의 세탁실 전용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이 조금 작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쪽에 멀티룸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주방의 연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이닝룸은 있다 보니까 여기를 그런 용도로 쓰시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의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주방의 추가 연장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위에 천장은 판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실링팬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실링팬을 돌리고 여름에는 이 앞에 폴딩 도어를 개방을 하면 에어컨이 없어도 충분히 이 공간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사이즈를 잠깐 표시를 해드리고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창 바깥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방충망이 별도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뭐 방충망 안 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거실, 주방, 다이닝룸 공간 전부 살펴보셨고요. 이제 건너가서 욕실하고 방을 보겠습니다. 먼저 1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정면은 전부 편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욕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세면대인데 세면대 아래쪽에도 수납은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일체형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데 위로는 이렇게 수납장도 하나 잘 만들어져 있는 1층 메인 욕실 보셨고요. 메인 욕실 바로 옆에는 1층의 방인데 보통 안방으로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상당히 큰 넓은 그런 1층 방인데요. 북박이장은 따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층 이 큰 방에도 위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층고 역시 거실처럼
상당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넓은 1층 방이고요. 자, 이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시스템 행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나 디귿자로 시스템 행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수납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하게도 모자르겠죠. 그래서 이 벽면 한쪽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안쪽에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안방 욕실, 그러니까 1층 방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칸막이 샤워 부스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 역시 일체형 비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아래쪽에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납장 하나도 잘 만들어져 있는 안방 욕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의 메인 공간들은 모두 살펴보셨고요. 이제 2층에 올라가서 2층 공간을 보겠습니다. 계단 폭도 일반적이긴 한데요. 여유가 좀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폭이고요. 올라가기 전에 하나 보면 센서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 아래 서비스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센서 등으로 되어 있고요. 공간은 넉넉하진 않은데요. 그냥 계절용품 같은 거 보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진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오면 2층도 1층처럼 넓게 거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2층은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가 3m 정도 되고요. 1층보다 더 개방감이 느껴지는 2층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도 1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층은 보조주방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다른 타입들은 작긴 하지만 보조주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타입은 보조주방은 따로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2층 거실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 2층도 북서향이긴 하지만 1층은 좀 지붕 때문에 막혀 있었다면 2층에 오니까 이렇게 탁 트인 시야, 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 거실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북서향이다 보니까 지금 이쪽이 서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가 들어오는 방향을 보면 이쪽에서 들이치고 있죠. 그러니까 거실보다는 이 사이드 쪽으로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바로 뒤에는 중간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2층에는 방이 3개인데요.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중간방 정도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즈로 보면 여기가 딱 중간방 정도 되는 크기가 되더라고요. 역시 위에는 박공지붕으로 만들어놔서 층고가 높아 개방감이 좀 있습니다. 층고가 높은 편입니다. 또 바로 옆에 2층에서 쓸 수 있는 세탁실이 따로 있습니다. 1층은 1층대로 2층은 2층대로 세탁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세탁기 한 대에 들어갈 공간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세탁실 전용 공간입니다. 보일러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역시 1등급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2층 메인 욕실입니다. 2층 메인 욕실도 1층 메인 욕실처럼 공간은 넉넉합니다. 일체형 비대 역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세면대 아래쪽에는 이번에는 수납장은 따로 없습니다. 샤워 공간도 칸막이 샤워 부스나 욕조를 만들어서 공간을 분리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샤워기만 하나 설치를 해 놨고요. 저 끝에는 코너 선반과 위에는 환기창, 또 정면에 2단 수납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2층 메인 욕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층고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중간방이나 이 작은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크기는 중간방보다 살짝 줄어든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로 옆에 2층의 큰 방입니다. 1층처럼 상당히 이 가로 세로가 넓은 방인데요. 카메라에 한 번에 다 담기진 않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넓죠? 예,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 정도 되고요. 이 큰 방도 역시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있고요. 큰 방에는 저 끝에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의 큰 방, 2층의 거실, 또 1층의 거실, 1층의 큰 방, 이렇게 해서 시스템 에어컨은 전체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깥에 있는 베란다 공간이니까 여기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란다 공간은 이 끝에가 살짝 꺾여 있는 것을 제외하면 메인 공간은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활용도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공간에 수도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물을 쓰시려면 욕실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갖고 나오셔야 합니다.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이 유리는 강화 유리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파손이 안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위에 지붕이 현재 마감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모델하우스 타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주 전에 지붕은 모두 마감이 될 예정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활용이 가능한 베란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옆을 보거나 앞을 보면 베란다 이 위에 올라와서 보면 이렇게 뻥 뚫린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층에서만 이렇게 이 앞 건물의 지붕이 보인다는 거, 요게 좀 아쉽고, 또 마당이랄 만한 특별한 공간이 없어서 이 베란다를 마당처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지막 모델하우스 타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남양주에 있는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모델하우스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집의 가격과 기타 상세 정보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모델하우스 타입들의 가격이 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내려갔는데요. 내려간 가격임에도 사실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곳에 와서 영상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 현장보다 좀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그런 현장들도 같이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마지막 모델하우스 타입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경기 광주나 용인 라인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